준맘 리딩클럽, 준맘 낭독정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새해 1월 1일, 개의 묘년이 됐는데요. 검은 토끼의 해.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저는 준맘 리딩클럽 부방장 우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 보살피기 3분, 잠자기 전 3분 읽는 책인데요. 오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두려움 때문에 최악의 것을 믿는다. 킨투스 루퍼스. 마음속 무서운 용을 몰아내라. 한 젊은이가 어두운 동굴에 들어갔다가 보물을 발견했다. 보물을 향해 다가가던 젊은이는 커다란 용이 보물을 지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겁에 질러 동굴을 나와 주랭랑을 쳤다. 이후 젊은이는 그때 용기를 내 보물을 가져오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세월이 흘러 노인이 된 그는 죽기 전에 다시 한번 보물을 보기 위해 동굴을 찾았다. 좀 더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다가간 노인은 그 옛날 자신이 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작은 도마뱀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보물을 챙겨 가족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갔다. 어느 날 나는 중병과 싸우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각자가 느끼는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오래전 담당했던 90세 할머니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한동안 곰곰이 생각하던 할머니가 대답했다. 난 캄캄한 밤에 운전하는 게 제일 무서워요. 할머니의 대답에 사람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고 그 순간 무섭게만 보이던 각자의 영은 작은 도마뱀으로 바뀌어 버렸다.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은 축복을 느끼고 싶다면 이미 받은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랄프 말스턴. 행복은 먼저 발견한 자의 것이다. 과거에 수술을 받다가 심장이 멈춰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사람과 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전화를 끊기 직전 그는 말했다. 예전엔 언제나 크고 작은 걱정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받은 축복을 헤아리기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와 고칫거리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살아있어야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므로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에도 감사해야 한다. 내 몸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고 감사한 마음도 느낄 수 없을 때 나는 육신을 떠나겠지만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내게 주어진 것에 고마워하고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살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는 것 자체가 축복이며 그로 인한 행복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가지 크기와 모양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시간이 지나면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한 후회는 진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시도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는 이루할 길이 없다. 시즈니 제이 해리스. 망설일 시간에 차라리 시도하라. 좀 더 적극적인 삶을 살지 못한 아쉬움을 안고 죽기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관점에서 당신의 삶을 돌아보라.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없어 포기했던 이들에 대해 생각해보라. 직업을 바꾸거나 꿈을 쫓거나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거나 혹은 진정한 자신을 찾는 일 등 저마다의 경험이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풋볼 선수로 활약하던 한 학생이 어느 날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는 이렇게 말했다. 암에 걸릴 줄 알았더라면 시합에서 좀 더 최선을 다할 걸 그랬어요. 힘든 투병 과정이었지만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했고 죽음 앞에서 어떠한 후회도 없었다. 우리는 모두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야 한다. 만약 이나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말은 이제 그만 지워버리자. 인생의 비참함을 잊을 수 있게 해준 두 가지는 바로 음악과 고향이다. 엘버트 수바이처. 나를 만져주세요. 유명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캐치에 나오는 노래 중에 나를 만지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예요 라는 가사가 있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접촉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동물과 어린이는 관심과 사랑을 받는 방법을 잘 안다. 우리 집 고양이와 강아지들은
내가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을 때면 가끔 다리 위로 올라와 끙끙대거나 팔을 슬쩍 건드리며 쓰다듬어 달라는 신호를 보내곤 한다. 아기들도 배가 고프거나 엄마 품에 안기고 싶을 때 울거나 소리를 내어 그 욕구를 자연스럽게 표현한다. 하지만 자신 있게 자기를 만져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우리는 지나치게 서로를 의식하고 체면을 차리며 외로움과 고독이라는 깊은 강 아래에 잠겨 있다. 이제는 그 강물을 걷어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시 한 편으로 생각 키우기. 그 많던 내일은 다 어디 갔을까? 홍영철. 그때도 그랬다. 그때도 내일을 기다렸다. 내일이 오면 오늘보다 조금은 다른 무엇이 다가오지 않을까? 그렇게 그때도 기다렸다. 그러나 내일은 언제나 만나지지 않았다. 내일은 언제나 오늘이 되었고, 오늘은 언제나 인내처럼 쓰고 상처처럼 아렸다. 내일은 언제나 내일 그 자리에 있었고, 언제나 오늘은 스스로 걸어가고 있었다. 지금도 그렇다. 내일은 끝없이 내일이고, 오늘은 텅 빈 꿈처럼 끔찍이도 허전하다. 다 어디 갔을까? 그 많던 내일은. 새로운 시작, 김근희. 시간 너머에 언제나 시간이 있었다. 마지막은 언제나 처음으로 돌아오고, 그 처음 앞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졌다. 긴 방황의 끝,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에 서서 신호를 기다리는 시작. 그 끝에는 찬란한 푸른 불빛이 있었다. 오늘은 시작, 시도, 도전 관련된 단어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셨는데요. 앞에 나와 있는 어르신이 지그지글러라고 해서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98년도에 우리나라에 책이 나왔었는데요. 지금도 계속 초 베스트셀러로 지금 팔리고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시도와 관련된 실행력과 관련된 단어가 나오면 이분의 책이 인용될 정도입니다. 무인 발사체 비행에 최초로 성공한 세뮤얼 박사는 유인 비행체 발사 실험을 했는데요. 근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지나서 1903년도에 라이트 행자가 4년 후에 플라이오호를 유인 비행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자전거 수리공이었잖아요. 근데 실패와 성공을 가렸던 그 기준점이 뭐였냐면 박사님은 이론에 기반을 둔 엔진 개발에만 몰두하여 비행기 무게와 엔진 동력 계산하는데 시간을 허비해서 연습 비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라이트 hen제는 직접 몸으로 체험하며 공기 역학을 터득하고 용감하게 도전했다는 것. 따라서 현장에 가지 않고 실제로 실행하지 않는 그런 아이디어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로 갖고 왔고요. 세상을 바꾸는 힘, 실행력. 그 실행력은 시도에서 먼저 나온다고 합니다. 퍼스트 펭귄. 처음 바다에 뛰어든 펭귄, 위험을 간수하고 용감하게 도전하는 성무자라고 합니다. 동료들이 망설이는 가운데 과감히 뛰어든 퍼스트 펭귄은 먹잇감이 없는데 오히려 잠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뭔가 하고자 하면 먼저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도전.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은 인생은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되뇌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시작한 파일럿 훈련은 인생의 큰 울림이 되는 배움의 시간이었고, 사람은 도전을 통해 성장하고 끊임없는 배움을 거쳐야만 살아있음을 느끼게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출발은 남은 인생을 더 큰 배움의 바다로 이끌 겁니다.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에서요. 어느 세상에나 인간 본연의 진실이 있고 진실을 맞추는 통하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꼭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 도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면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도전은 자신의 세계를 넓히게 마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기를 확대하는 과정, 그리고 끊임없이 생장하는 과정, 그것이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도는 도전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이 시도와 관련된 단어에 보면 경험한, 그리고 성공한, 안겨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반대로 또 실패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기뻐하고, 그 다음에 도전해서 그 떠오르는 경험들, 기록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와 연관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나의 인생의 한계를 걷지 마라. 첫걸음을 내디뎌라.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미 하나의 출발선을 넘어섰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나가야 한다. 혹시 당신은 지난 휴가에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당신은 많이 돌아다닌 탓에 완전히 지쳐 있었다. 그런데 이때 커브글이 나오고 새로운 언덕이 나타났다. 그러자 당신은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다. 근육이 뭉치고 뭇집이 생기고 태양이 내릴 쬐고 또는 비가 후두둑 떨어지는데도 당신에게는 다음 걸음을 내디딜 힘이 솟는다. 아마도 그런 다음에는 이런 인내심이 없었다면 결코 보지 못했을 아름다운 경관을 발견했을 것이다. 저도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하는데요. 그 한 고비만 넘기면 저한테 새로운 풍경이 펼쳐지는 걸 가끔 경험하거든요. 세상은 일단 시도를 해보아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 수 있다. 한계란 바로 모퉁이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당신이 그 모퉁이를 돌아서야만 그 뒤에 어떤 가능성이 숨겨져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 사람은 낯선 것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자신감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패에 따른 다른 사람의 시선이 되게 두렵기 때문에 사실 시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어제 아니면 오늘 새로운 새해가 시작된 첫날에 내가 어떤 목표를 갖고 전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지난해 하지 못했던 목표가 있으면 그걸 수정해야 되는 거고, 주변에 내가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실패한 일이 있다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밝히고 내 삶의 철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그동안 살아오면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어떤 철학으로 내가 변해왔는지, 그리고 버려야 할 습관은 뭔지, 그리고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은 뭔지, 그리고 내년에 아니면 올해 여러분의 삶에서 바꾸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뭘 바꾸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영역에서 바꾸고 싶은지, 어디를 바꾸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적어보는 시간을 새해에 꼭 가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합니다. 보통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미래가 두려워서 일을 해낼 수 없는 자신의 능력을, 아니면 가족 평가하거나 가대 평가하거나, 아니면 해야 할 방식을 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게 다 모두 변명에 지나지 않고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미루는 습관 때문에 우리가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첫째 기회를 놓치고, 그래서 스트레스가 늘어나고 인간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되고 불안과 좌절이 증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경심이 부족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상실의 경험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자는 태도는 다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을 신뢰하게 되고 자신의 노력에 확신을 갖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나 장애가 있으면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극복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힘이 생기고, 만일 해야 할 만한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걷고 있는 행동이나 걸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긴다고 합니다. 실패에 뒤따르는 대가는 성공의 대가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제 한순간도 더 낭비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지금 실행하라고 합니다. 재밌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시도 때도 없이 누워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누워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네, 케임브리지 대학의 스피거 호텔 교수에 따르면 누워서 영화 한 편을 볼 때 기대 수명은 30분씩 짧아진다고 합니다. 매일 온종일 영화만 본다면 인생이 남들보다 25% 빠르게 흘러가는 셈이라고 합니다. 미 한국우주국 나사에서 우주에서의 생활을 예측하기 위해 재미있는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70일 동안 침대에 뒹굴뒹굴 거리는 참가자를 모셨다고 합니다. 지원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시간 이후 근육 손실량이 5주 동안 근육 손실량이 50%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교하고 복잡하게 움직이는 생명체는 뇌가 크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생명체는 뇌가 작다고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쪼그라들고 소실된다고 합니다. 멍게의 경우 유생 때는 바다를 헤엄쳐 다니다가 특정 시기가 되면 바위에 달라붙는데, 움직임이 없어지는 순간 뇌와 신경계를 자기 스스로 먹어버린다고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1부 정리 3분의 13칼로리 소모인데 쇼핑 60분에 157 칼로리 소모라고 합니다. 이걸 어떤 여자분이 남편한테 보여주며 나의 쇼핑은 나를 움직이게 하고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다이어트에 좋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독서 30분에 27칼로리라고 합니다. 당신은 중요한 일에는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완벽하게 준비하고 행동에 옮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의 간격을 더 넓히는 행위라고 합니다. 불안은 빈둥거리는 시간에 쌓인다고 합니다. 해야 할 일을 피할 때 두려움과 반항이 기승을 부리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의 대부분은 심각하게 어렵거나 시도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지 않다고 합니다. 내 최고의 하늘은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삶에서 벌어진 일들은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라고 합니다. 데이비드 호키스 박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절대로 쉽게 진행된다. 더 이상 남을 희생하거나 뭔가를 포기한다는 동기에서 행동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자신이 타인과 세상에 사랑함으로 봉사한다고 여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도전 과제가 아닌 기회로 본다. 성품은 온화하고 개방적이며 부단히 놓아버리고 항복하는 자발성이 있다. 끊임없이 계시를 받는 과정이 내면에서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그런 과정이 펼쳐지면서 자신이 내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고 느낀다. 이에 따라 감사와 기쁨, 목표에 대한 확신을 느낀다. 즉,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타인과 함께 교류하면서 세상에 사랑하고 봉사한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부단히 물처럼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일이 없건만은 사람이 제 안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양상원이 조선시대의 문인이고 사회가인 분이 이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산을 놓고 오르지 않은 사람들이 제일 핑계가 많고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후 탓, 그리고 체력 탓, 그리고 시간이 없음을. 여기 오프라도 이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려는 것만큼 인생에서 위험한 일은 없다는 거. 그래서 오프라이즘이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성공 여부가 온전히 개인에게 달려있다는 뜻으로 오프라 인프리의 이름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도전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무게중심을 찾게 하는 선물입니다. 맞서 싸우지 마세요. 그저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도전 시도는 어떻게 맞서 싸워서 이겨내는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거 지글지글러 박사님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재능을 개발하지 않은 네 번째 이유는 무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잘못이 아닌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앞으로 듣게 될 가장 슬픈 말들 중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후회죠. 선택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어떤 기회도 발견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주영 박사님에 대해서 쓴 책에 이런 얘기 있다고 합니다.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1000배나 많은 것을 성취한다. 이분이 했던 말 중에 가장 간단한 단어. 해봤어? 해보기나 했어? 이 말로 행대그룹을 이끌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은 자신이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지?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에 대부분 두려움을 갖고 오는데 실제가 아닌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정작 아무 일도 없는데 마치 생존을 위협하는 급박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 일은 계획만 세우고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으라고 합니다.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에 대한 꿈을 접을 때 늦는다고 합니다. 저도 꿈이 없으니까 빨리 늙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에 대한 무감각함이 생기더라고요. 생각만큼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를 바꾸지 않으면 새로운 풍경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새로운 풍경이 보이지 않으면 변화를 꿈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시도와 관련된 명언들을 갖고 왔는데요. 나는 10번 시도하면 9번 실패했다. 그래서 10번씩 시도했다. 조지 버나드 소가 얘기한 겁니다. 이게 가장 많이 이용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시도하라. 타석에 들어서지 않고는 홈런을 칠 수 없고 낚싯줄을 물에 들이우지 않고는 고기를 잡을 수 없으며 시도하지 않고는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그리고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게으른 완벽주의자가 아닌 성실한 대충주의자가 되어라. 행동하지 않으면 생각은 그저 생각일 뿐이다. 어제 버무님이 읽어주신 마음 소리내어 읽다라는 문구 중에서 갖고 왔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만 하다 보면 삶이 지루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삶이 지루하거나 재미없으면 새로운 걸 시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해라. 아마추어들이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 타이타닉호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이다. 트레이시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그림책으로 괜찮아 넌 하늘 다람쥐야. 그래, 다비드 칼리라고 하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의 책을 갖고 와서 읽어볼 거고요. 그리고 그 일요일에는 내 마음 보살피기로 김범우 선생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랑 나눌 대화는 2023년 새롭게 시도하고 싶은 계획이나 이들이 무엇인지 혹시 밝혀주실 수 있으면 얘기해 주십시오. 1일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전 6시 30분에 주말 남덕정원에서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새해에는 가슴에 품고 있는 꿈이 이끄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말을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유 중지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